안녕하십니까. 안기종의 누구나 환자다. 전예강 어린이 응급실 사망사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원래 오늘은 예강이 어머니 모시고 예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해당 대학병원과 재판부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지금이 4월 말이잖아요. 그리고 다음 달이 어린이날이 다가오고 있어서 예강이 어머니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초대하지 않고, 제가 작년 초에 예강이와 예강이 부모님을 위해서 제가 좀 헌정 영상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동안 예강이 부모님이 예강이 진실규명을 위해서, 그리고 예강이 같은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지정하는 그런 활동들을 쭉 이제 영상으로 모아서 좀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진료기록 블랙박스법이라고 하고 있는, 진료기록 수정하는 경우 원본도 보존하고 접속기록도 보존하고 발급해주는 이제 그런 법을 만들어 달라고 열심히 국회에서 1인 시위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제 그게 법이 이제 통과되어서 작년 9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법이 2개가 시행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의 제목을 엄마가 쏘아 올린 2개 예강이법 이란 제목으로 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 예강이 어머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또 마침 작년에 그 판결이 나고 난 뒤에 대법원 앞에서 예강이 어머님 1인 시위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세월호 유민 아빠 김용호 씨가 진행하는 TBS의 가슴에 담아온 작은 목소리라는 그 라디오 다큐가 있거든요. 거기서 예강이 어머님이 하셨던 얘기가 좀 짧지만 있어서 그 내용으로 좀 대신 하려고 합니다. 좀 예강이 사건의 좀 논점들, 그리고 예강이 부모님이 좀 이렇게 희망하는 것에 대해서 쭉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저 이메일로 여러분들께서 의견도 보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분들의 모든 이제 그 마음들을 다 담아서 이제 곧 아마 그 형사재판, 민사재판 2심 판결이 곧 날 텐데, 그때 우리들의 마음이 다 이러니까 저는 공정한 판결로 예강이 부모님이 그동안의 그 노력의 그 결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난 4주 동안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예강이법이라고는 이제 생각도 못했고, 그냥 가장 아팠던 게 뭐냐면, 이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을 같이 살았는 우리 예강이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졌는데, 그거를 사람들한테 잊혀지는 게 가장 두려웠어요. 가장 두려웠고, 이런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예강이라는 아이가 만들어낸 법이구나, 그런 것만 알아줬으면 하는 저희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병원 측에서는 저희 아픔을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 헤아리실 수 있다면 진정한 사과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법원에서는 정말 공정하고 누가 봐도 이 결과에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저희 편에 서서 해주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저희 예강이를 통해서라도 이 병원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서 우리 예강이 같은 피해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끝까지 어떻게 됐든 간에 병원에서 사과 한마디 할 때까지 저는 이 자리에 서서 계속 자리에 지켜서서 싸우려고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생 전예강 어린이의 엄마 최윤주 씨는 무슨 이유 때문에 병원 앞에서 이렇게 피켓을 들고 있을까요? 초등학교 3학년생이었던 예강이는 2014년 1월 23일 그저 코피가 잘 멈추지 않아 들렀던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7시간 만에 어처구니없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예강이 부모는 너무 지연된 적혈구 수혈, 작동하지 않은 대학병원 협진 시스템, 생체 징후 회복 없이 시행된 무리한 요추천자 시술과 5번의 실패 등을 사망 원인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술 미숙과 적절치 못한 조치로 이렇게 우리 예강이가 하늘나라에 간 게 그런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제 병원 측에다가 그럼 우리
예강이 시술했던 선생님들이랑 면담을 요청을 해요. 면담을 요청을 했더니 그 병원 측에서는 그 선생님들이 아닌 법무과 과장님, 원무과 과장님, 그 시술이랑 아무 관계없는 7, 8명의 사람들을 보내놓고 그쪽에서는 하는 얘기가 자기네 병원은 정말 최선을 다했다. 뭐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법대로 하라. 근데 저희는 정말 뭐 그런 거에 전혀 법대로 할 거에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뭐 형사 고발, 뭐 민사 소송 이런 거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병원의 태도에 이거 우리라도 알아봐야 되나? 그런 심정으로 의무 기록지랑 동영상을 확보해가지고 좀 하나하나 이제 알아봤는데 동영상과 의무 기록지를 보면 볼수록 병원에서 세계 최고라는 아니 우리나라에서 최고라는 그 병원에서 어떻게 이렇게 실수를 많이 연달아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데 첫 번째로 우리 예강이가 그 피 검사에서도 나왔다시피 피가 그렇게 모자란데 왜 수혈을 4시간이나 지난 후에 그렇게 시작을 했는지, 그것도 4시간이 지난 후에 알아서 수혈을 한 게 아니라요. 지나가던 어떤 응급실 여자 선생님께서 예강이 상태를 보더니 예강이 입술이 왜 이렇지? 옆에 있는 간호사한테 적혈구 수혈 했나요? 또 간호사가 말하는 거죠. 아니 아직 안 했다고. 지금 당장 빨리 시작하라고. 그래서 그제서야 수혈을 해놓고 수혈 시작한 지 5분 만에 요추천자를 강행을 해요. 보통은 요추천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자세거든요. 이렇게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하고 머리랑 무릎까지 구부리게 해야 주사 바늘이 가장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는데, 첫 번째 레지던트 차는 이 자세조차 제대로 잡지를 못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3번이나 실패를 했고 전화를 해서 다른 분을 불렀고, 두 번째 레지던트가 와가지고 이제 제대로 된 자세로 했지만 두 번이나 다시 실패하면서 아이는 이제 사망하게 된 거죠. 아까 동생이 얘기했지만 피 검사를 했을 때 이미 그 수치가 사망에 이르기 직전의 수치였어요. 근데 수혈을 4시간 동안이나 미루고 아이를 방치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도 일단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제 동생이 그래서 의사를 만나고 싶다고, 그냥 사인도 몰라요. 저희는 부검을 하고 법적으로 조치를 해라 이러는데,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배를 가를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 부모가 몇이나 되겠어요. 하지 말자 그랬어요. 저도 하지 말자. 그리고 그냥 어차피 이 지리한 싸움에서 우리만 지쳐서 말라 죽을 것이다. 싸우지 말자. 나 너무너무 겁이 난다. 저희 예강이가 어떻게 갔는지조차 억울해서 하늘을 못 올라갔을 것 같아요. 우리 예강이가 어떻게 자기가 죽게 되었는지 원인이라도 알고 또 다른 예강이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잘 조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딸 예강이가 왜 죽었는지 그 진실을 알고 싶고 병원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다는 최윤주 씨의 간절한 목소리는 사회적 공감과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말 저희 같은 아픔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많이 동참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병원 앞에서 계속된 릴레이 1인 시위에 1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고, 공식 홈페이지 난 예강이에서 진행된 서명운동에서 온라인 서명자만 10,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예강이가 하늘나라에 간 지 4년이나 됐지만 아직까지 예강이가 왜 죽었는지 그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병원의 진심 어린 사과도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10월 25일 민사소송 1심 재판부에서 예강이 의료사고 사망에 병원이나 의료진의 과실이나 잘못은 없다는 충격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니요, 절대 패소할 그런 생각하지 못했고, 어느 정도 병원에서 잘못한 부분이 그게 몇 프로가 됐든 간에 저는 그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너무 이해가 안 가네요.
그래도 항상 기도를 했었거든요. 제 편이 되게 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공정하게 제발 저희 억울함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해달라고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그냥 돌로 한 대 뒤통수를 세게 맞은 기분이에요. 그리고 저 예강이한테 너무 미안하고 형사고소까지 해서 간호사랑 그 담당자분들이 지금 벌금형까지 이렇게 부과가 되는데 너무 어이없게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저희는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시 항소를 하든 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뭐가 잘못된 건지 옳고 그름을 가리고 싶어요. 지금 이 결과로 보면은 그 예강이 떠난 그때 심정들이 다시 생각나고 해서 앞으로 그래도 잘 지낸 것 같은데 또 그 아픔을 생각하면서 지내야 되니까 힘들 것 같아요. 예강이가 사망한 원인을 밝히는데 결정적 증거인 적혈구 수혈 시간과 병원 도착 당시 맥박수 관련 진료 기록이 조작된 것이 발각돼 의사와 간호사 2명이 형사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것이 민사 재판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예강이 1심 민사재판부에 의료사고를 낸 의사들과 1, 2년 선후배 관계인 해당 병원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 출신의 판사가 참여한 사실을 알고 예강이 부모는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예강이 엄마는 1심 패소 판결에 항소했고 2심에서는 민사재판부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 30일 예강이 엄마와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회 인재근 의원실을 방문했습니다. 진료기록 조작 방지법을 제정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에 추가 기재나 수정을 할 경우 원본과 수정본 모두 의무적으로 보존하도록 하고 환자가 요청할 경우 수정본뿐만 아니라 원본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 교부를 의무적으로 해주도록 하는 법입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소위와 전체 회의를 통과해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조만간 국회를 통과해 두 번째 예강이법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예강이법이 처음에 힘들게 해서 이렇듯이 저 아닌 다른 사람도 만약에 이런 일을 겪고 이런 사고가 있고 이런 일을 겪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이 자리에 섰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이 일이 저만이 아닌 많은 분들에게 꼭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의료사고를 당하니까 이 법이 꼭 필요하게 된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진료기록 조작 방지법이 두 번째 예강이법이라면 첫 번째 예강이법은 의료분쟁 조정 신청 자동 개시법입니다. 일명 예강이법 제정운동은 2014년 10월 27일 국민가수로 널리 알려진 고 신해철 씨가 의료사고로 사망한 이후에 유족과 팬들이 적극 참여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더 높아졌고 이때부터 신해철법으로도 불렸습니다. 예강이 유족과 신해철 씨 유족이 함께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로 모든 의료사고가 아닌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 등급 1급 판정을 받은 의료사고만 자동 개시되는 다소 아쉬운 내용으로 2016년 5월 29일 예강이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예강이법 시행 날짜가 2016년 11월 30일인데 이날은 공교롭게도 예강이의 11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예강이도 하늘나라에서 무척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자기의 억울함을 엄마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용기 내서 얘기해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할 것 같아요. 초등학교 다니는 두 아이를 키우던 평범한 엄마인 최윤주 씨는 유명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지 7시간 만에 딸이 사망하는 의료사고를 경험한 후에
진실 규명과 함께 예강이 이름을 딴 두 개의 법률인 의료분쟁 조정신청 자동 게시법과 진료기록 조작 방지법을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강이의 죽음이 가족의 슬픈 사건으로만 기억되지 않고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나 유족이 정확한 진료기록을 토대로 공정한 재판이나 조정을 받아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예강이 법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 예강이 엄마에게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